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시사바리스타 오늘은 브리핑 코너로 운영을 좀 해보겠습니다. 좀 공지사항인데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시사바리스타를 제가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정해서 취재를 나름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방송을 진행해왔는데 그게 약간 부작용이 뭐냐면 제가 어떤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니까 나름의 취재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기자가 또 모르는 얘기 막 아는 척 떠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좀 기자로서 좀 남들이 하지 않는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막 이래야 되기 때문에 제작하는데 조금은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콘텐츠를 제작해드리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도 시사바리스타를 운영하겠지만 특정한 주제 없이 그날 하루 제가 좀 주의 깊게 봤던 뉴스들 여러분들께 저만의 약간의 좀 논평을 담아서 좀 소개해드리는 그런 브리핑 코너를 조금 진행을 함께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편안하게 제가 방송을 진행을 조금 해보려고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모르는 이야기, 미처 놓쳤던 뉴스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한번 봤던 뉴스더라도 또 허재현 기자가 좀 설명해드리면 또 조금 재미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한번 편하게 한번 시험 삼아 한번 방송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시사 바리스타 허재현 기자. 커피물 좀 내리고 오겠는데요. 우리 김용민 엄마의 응원 좀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허재현 기자를 제가 알게 된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뭐랄까요, 한겨레에서 처음 봤는데 한겨레 기자답지 않음에 제가 항상 여러 가지로 인상이 깊었습니다. 한겨레 기자답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입니다. 달리 이야기해서 엘리트 의식 없고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항상 가진, 어쩌면 한겨레가 회복해야 할 그런 가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우리 허재현 기자가 참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더욱 허 기자를 단단하게 만들고 더 아래로 더 따뜻하게 만드는 그 어떤 과정이 아니었겠는가, 속성 과정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리프액트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허재현 기자의 유튜브 방송 널리 많이 알려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또한 알람 기능 반드시 클릭해 주셔서 허 기자가 좀 더 큰 스피커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김용민님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허재현 기자의 시사바리스타 브리핑 코너입니다. 종교 집회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드려볼까 해요. 페이스북에 제 친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더라고요. CNN에서 속보를 전해주면서 누가 이런 요약을 좀 해놨더라고요. 뉴욕의 교구 대주교인 티모시 놀란 추기경과 인터뷰를 하는데 공중 미사를 안 하기로 했단다. 고통스럽지만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란다. 하지만 대한민국 목사들은 예배에 나오란다. 기독교 같은 기독교인데 수준차가 느껴진다 이러면서 어떤 분이 이제 패친이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요즘 그 예배를 그 지자체에서 좀 규제하고 좀 뭐랄까 사회적 거리두기 이거를 자발적으로 좀 맡기려고 하다가 이게 문제가 자꾸 터지니까, 얼마 전에 성남에서 교회에서 또 막 문제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좀 약간은 좀 강제성을 띠게 그렇게 해서 좀 금지하게 하려는 약간 좀 그런 좀 지자체들의 목소리가 있어서 이거 너무 인권 침해인 거 아니야, 뭐 이런 논란이 좀 있죠.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하냐? CNN 이걸 보고 어떤 분이 이렇게 올린 거예요. 미국에서도 여러분 지금 공중 미사 안 하기로 했답니다. 이걸 뭐 지자체가 막 강제로 금지하고 있는 건 아닌데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이 목사님들도 좀 이런 건 좀 배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자,
제가 이 관련한 뉴스들은 제가 그 유튜브 저희 그 이 공지란에 이 방송 그 소개글란에 다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거 다 클릭해 보시면서 방송 편하게 들으세요. 라디오 방송처럼. 기독교 신문에 기독신문 뭐 이런 신문이 있네요. 예. 3월 13일 오전 10시 40분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광주 지역 기독단체 예배 중단 강요 말라. 뭐 이런 이제 기사입니다. 이러면서 간단히 좀 보면 광주광역시와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강력한 예배 중단 조치에 대한 언급과 실제 활동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광주 지역 기독교 단체들의 성명이 나왔다. 이러면서 뭐 아무튼 뭐 예배 중단하고 교회당 이런 거 폐쇄하도록 압력 가하는 거 강력히 유감이다. 뭐 이런 성명입니다. 그렇죠. 고광석 목사가 이용섭 광주시장이 관내 교회들을 직접 방문해 가정 예배로 전환할 것을 강요하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종교시설을 폐쇄할 수도 있다는 돌발적인 발언 이런 거 했다 이러면서 막 비판했는데 좀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 광주시장이 이걸 강요했을까요? 가정 예배로 전환하라고 호소한 거 아닙니까? 강요와 호소는 다르죠. 예, 강요는 이거 말 안 들으면 제재 가하겠다, 불이익 주겠다, 뭐 이런 뭐 처벌 뭐 가능성까지 내비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강요이고, 웬만하면 좀 가정 예배로 전환해 주세요 당분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왜 강요죠? 예, 고광석 목사님 이렇게 신도들을 호도하시면 안 되죠. 이재명 경기지사가 종교시설을 폐쇄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그렇게 얘기한 거입니까? 폐쇄해도 될까요? 라고 경기도민들에게 물은 거죠. 예, 물은 거죠. 예. 경기도민들이 반대하면 이걸 경기도지사가 이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께 제가 당부시켜 드리고 싶은 건 강요 안 해요. 예배 중단. 그러니까 뭘 제가 호소하고 싶은 건 강요 안 할 테니까 제발 좀 사회적 거리 두기. 예. 이거 좀 동참 좀 해주세요. 이걸 뭐 평생 하라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가 이게 다 잠잠해질 때까지만 지금 한 달 정도만 좀 참으면 안 돼요? 그러면 뭐 하느님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종교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님들한테만 하느님이 막 메시지 보내가지고 야 이러지 마. 신도도 설득해. 뭐 이런 거 막 얘기합니까? 막 메시지를 줘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좀 요런 비평을 좀 해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또 이 뉴스를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예, 프랑스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 3월 17일 9시에 인터넷에 뜬 기사인데 뉴시스 기사입니다. 프랑스에서 사유서 없이는 집 밖에 나갈 수 없다. 이런 전국민 금족령이 게시가 됐다고 해요. 이야, 대박. 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런 선언을 했네요. 그러니까 한 발짝도 집에서 나가지 마. 온 국민에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근데 다만 물론 예외 사유는 좀 있죠. 집 밖에 외출 사유서를 작성해가지고 소지해가지고 검문 치안대에 수시로 보여주면서 다녀야 된다고 해요. 그게 없으면 바깥으로 나가는 게 금지. 와, 엄청나네요. 그죠? 완전 전 국민 통행 금지령을 내렸어요. 이 경제가 유지됩니까 이러면? 나 이거 진짜 큰일. 이거 좀 상상이 안 될 정도인데 아무튼 인권 국가인 프랑스에서 지금 이런 강력한 조치가 나왔습니다. 예, 프랑스에서 지금 확진자가 6,700명이고 사망자가 150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사망자 수 이거 뛰어넘은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네요. 예. 자, 이 소식을 진중권 교수에게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 프랑스 소식을 듣고 이 마크롱 이 인권 탄압 대통령아 뭐 이러면서 글 한번 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분이 왜 그러냐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교회 지금 예배 그 금지하는 게 어떠냐 도민들에게 이런 거 물었죠. 예, 자기가 금지시키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래도 될까요? 도민의 의견을 구합니다라고 말하니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그게 경기도지사 따위가 할 소리냐? 그런 권한 없다. 뭐 이렇게 막 비판글을 올렸거든요. 인권 침해다 뭐 이런 거죠. 근데 프랑스 같으면 진작에 지금 대통령이 진중권 씨한테 마크롱 대통령이 입 닥쳐 이런 얘기했을 것 같은데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또 좀 이상한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남에서 그 은혜강교회라고 지금 거기서 지금 집단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 명백한 방역에 실패를 하면서 이재명 지사도 거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 예. 뭐 이러면서 또 글을 올렸어요. 아니 본인이 이재명 지사가 너무 과잉 행동한다 그래놓고 이제는 또 예? 그 과잉 행동을 좀 주저주저 해가지고 지금 이 은혜강 교회가 사태 같은 게 벌어졌는데 이걸 보고 또 책임지라는 거예요. 예. 이분이 왔다리 갔다리 하십니다. 예.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님 왜 그러십니까? 이게 근데 문제는요. 사실 이분이 좀 헛소리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기자들이 더 문제예요. 기자들이. 이거를 진중권 전 교수가 한마디만 하면 이걸 다 기사로 만들어서 막 확대 재생산을 해요. 제가 이걸 소란 저널리즘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잖아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전문가건 아니건 상관없어요. 막 떠들면 기자들이 그걸 갖고 막 기사화를 해요. 그러면 그게 막 트래픽이 올라가거든요. 예, 일단 페이지 뷰는 막 달성되고 광고 수익이 나니까 그걸 막 계속 생산하고 있어요. 예. 일단 시끌시끌하고 막 눈에 확 들어오니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방역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걸러서 실어줄 건 실어줘야죠. 예?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게 언론들이 자꾸 이러면 왜 그런 거 미세먼지 퍼뜨리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막 맑은 공기 막 마셔야 되는데 언론들이 우리 사회에 바람직한 어떤 여론의 형성 기능을 하는 그 좋은 어떤 말들을 막 이렇게 좀 채로 걸러 가지고 대중들이 이게 유통되게 도와줘야 되는데 막 미세먼지 같은 거 막 퍼뜨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걸 제가 그래서 소란 저널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중권 교수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자꾸 막 진중권 교수 왜 자꾸 이렇게 말 옮겨 적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진중권 교수 말을 옮겨 적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진중권 교수의 헛소리를 자꾸 옮겨 적는 기자들이 있어서 그걸 여론을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자꾸 이분의 오류에 대해서 자꾸 짚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좀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자, 진중권 전 교수께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전국민 통행금지령에 대해서 뭐라고 쓰시는지 지켜봅시다. 아마 한마디도 못하실 것 같아요. 왜냐? 창피하니까. 자, 그 다음 뉴스. 이거는 그 뉴스라기보단 페이스북에 제가 올린 글인데 그 포커스온이라고 유튜버가 있어요. 이분 그 일본 그거 전문 이제 유튜버인데 3월 17일 현재 한국인 입국 금지 국가가 151개국이고요. 일본인 입국 금지 국가가 160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인을 입국 금지하는 나라가 더 많아진 거예요, 이제. 예, 우리나라에 그 자민당 그 자매정당이 있죠. 예, 거기에서 막 곡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게 막 들립니다, 여러분. 자민당의 한국 지부가 있잖아요. 그 정당. 예. 아무튼 이 포커스온이라는 유튜버가 이걸 전해줬어요. 이거 뭐 어떤 출처인지는 솔직히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인이 뭐 파악하신 게 있나 봐요. 일본의 어떤 언론사가 전했나 보죠. 예, 이분이 일본어를 잘 하시는 분이니까 이거를 올린 것 같은데. 자, 우리나라가 막 입국 금지 국가가 막 세계적으로 막 늘어나니까 이게 막 문재인 정부의 막 무능처럼 막 그렇게 몰아갔던 자민당 자매정당이 있잖아요, 한국에. 예, 그분들은 또 이런 소식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실지 궁금하지만 아마 침묵하겠죠. 자기 자신들에게 불리하니까. 이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김종인 씨가 문재인 정부가 이 코로나19 대응을 하는 걸 보면서 국가 경영 능력이 있는지 회의스럽다 이러면서 신동아랑 인터뷰한 게 3월 17일 날 올라왔거든요. 예. 지금 그 일본의 입국 금지 국가가 우리나라를 추월했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신동아 인터뷰 조금 읽어드릴게요. 김종인 씨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기자한테 이렇게 얘기했네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과 의료진은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훌륭하다. 정부가 처음부터 전문가들의 말을 들었어야 했다. 이럴 때
정치인들이 큰 소리 치면 안 된다. 코로나19 사태를 하나의 정치 이벤트처럼 활용하려는 사람이 많다. 삼가야 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과연 이 정부가 국가 경영 능력이 있는지 회의적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참 이분 그래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반박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처음부터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야죠. 그죠? 그런데 전문가가 의료 전문가만 얘기만 들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정부는요. 외교, 안보, 경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신경 쓰면서 뭐 정책을 결정해야죠. 의사들 말만 들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 여행업계는 다 죽으라는 겁니까? 뭐 이런 것들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큰 소리 치면 안 된다? 그걸 왜 문재인 정부한테만 얘기해요? 황교안은요. 황교안 이 메르스 총리야말로 큰 소리 치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이상한 얘기 막 하고 있습니까? 그분한테는 또 신동아 기자한테 뭐 순진하 뭐 솔직하고 정직한 분이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말았더라고요. 아유 진짜. 코로나19 사태를 하나의 정치 이벤트처럼 활용하려는 사람이 많다.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질병방역본부를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가 실수할 수 있죠. 뭔가 좀 잘못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이 기회를 틈타서 자기들은 더 무능력하고 정부의 부재를 체험하게 했던 그 세력이 때는 이때다 하면서 대구에서 막 활동하고 막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 그 정치 이벤트처럼 활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얘기를 해줘요. 왜 문재인 정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이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 국가 경영 능력이 있는지 회의적이라고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정부를 더 신뢰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데요. 저만 그렇습니까? 요런 뉴스가 있어요. 제가 이걸 김종인 대표에게 읽어드리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알질 못해가지고 3월 16일 날 올라온 기사인데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의 질병관리본부 정말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16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리가 함께 일함에 있어서 한국 질병관리본부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국 질병관리본부는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협력적이어서 매우 도움이 된다라고 적었습니다. 지금 주한미군 기지에서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 9명인가 나왔다고 하죠. 대구 경북 위주로 아마 발생한 것 같은데 그래요. 요런 거를 김종인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세계적으로 한국의 시스템이 다 지금 모범 사례로 지금 막 다 막 칭찬받고 있잖아요. 한국 정부가 이렇게 안 했으면 뭐 이런 세계인들의 칭찬이 막 이어지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우리나라 그 보도들은 사람들이 믿질 못해가지고 외신들만 살펴보잖아요. 우리나라 보도는 그 외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외구할 때 왜 그걸 써서 우리나라 보도들은 외신이라 그러고 해외 외신들을 민족 정론지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외신이 있고 외신이 있어요. 참. 위기 때 강한 정부가 진짜 실력 있는 정부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진짜 실력 있는 정부임을 국민에게 오히려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총선 때 여러분이 어디 당을 찍으시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미래통합당만 빼고 찍으십시오. 자, 그 다음 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BBC 인터뷰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인터넷에 많이 떠 있어요. 강경화 장관이 영국의 BBC 방송과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해외 네티즌들이 엄청나게 칭찬합니다. 이 품격 있는 인터뷰를 이제 우리 강경화 장관이 했는데 이렇게 BBC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개방성과 투명성, 정보 공개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확산을 줄이고 치사율을 낮췄다. 확진자가 줄고는 있지만 안주할 수는 없다. 이렇게 조기 검사로 확산을 줄이고 확진자를 신속히 치료해 치사율을 낮췄다. 확진자가 줄고 있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네, 이렇게 밝히자 BBC 트위터 댓글에 엄청난 칭찬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네, 강경화 총리가 영국의 책임자였으면 좋겠다. 이번 사태가 끝날 때까지 이 장관을 좀 빌릴 수 있을까? 그런데 어떤 경제신문은 배가 아팠나 봐요. 그래서 BBC 이렇게 또 제목을 달았습니다. BBC 출연의 한국식 코로나 대응 자화자찬한 강경화. 진짜 해도 너무합니다, 여러분. 네. 지금요, 이게 이 경제신문의 이 칼럼 이 제목이 왜 문제냐면요, 여러분 이겁니다. 이 외교부 장관이 국내 기자랑 인터뷰한 게 아니고요, BBC랑 만나서 인터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거는 일종의 외교 행위인 거예요.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BBC에 출연해서 그러면 우리나라가 엉망진창이고 우리는 능력 없어요. 여러분 비판을 겸허하게 듣습니다. 뭐 이런 인터뷰 해야 됩니까? 아니, 우리 국가를 홍보하고 세계와 어떤 손잡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외교부 장관이죠. 에? 물론 정부 비판, 나라 비판 누군가는 해야죠. 근데 그거는 외교부 장관, 공무원이 BBC 같은 데 출연해서 할 게 아니라 저희 같은 평범한 국민들이 하면 되는 겁니다. 에?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은 일종의 이제 우리가 국민이 고용한 일종의 행정 머슴이잖아요. 에? 아니, 국민 허락도 안 받고 어떻게 함부로 막 외국에 나가서 막 우리나라를 막 비판을 해야 됩니까? 외교부 장관이? 회사로 따지면요, 외교부 장관은 그 회사의 무슨 홍보팀장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직원들한테 의견도 안 묻고 막 홍보팀장이 외부에 나가가지고 우리 회사 제품 사지 마세요. 엉망진창이에요. 이런 거 하면 그 홍보팀장은 잘립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외교부 장관이 BBC에 나가가지고 우리나라 안전합니다. 우리나라 정책 잘하고 있으니까 믿어주세요. 이런 얘기한 게 이게 자화자찬입니까?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해야죠. 이 경제신문들이 지금 제정신입니까? 자, 이 기사 링크 해드릴 테니까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전해드릴 기사는 한국일보의 사과입니다. 한국일보가 미국 그 FDA가 그 한국 코로나 키트 비상용으로도 적절하지 않다 뭐 이렇게 말했다라는 식으로 인터넷판으로 한국일보가 이제 보도를 했는데, 이게 홍해결 그 의사가 뭐 좀 확인도 안 하고 막 페이스북에 쓴 거 막 그대로 막 급하게 옮겨 적어가지고 한국일보가 대형 오보 낸 거잖아요. 사실에 미국 FDA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말이 다 와전돼가지고 홍해결 박사가 모르겠어요. 그냥 막 뭐 어떻게든 우리나라 막 망신될 만한 미국의 뭐 소식이 있으면은 막 어떻게든 퍼뜨리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 이해관계가 한국일보 기자도 맞았는지 이거를 막 검증도 안 하고 막 온라인에 게재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다 오보로 밝혀져가지고 한국일보가 독자 여러분께 알립니다 하면서 사과문 비스무리한 걸 3월 17일 오전 9시에 올렸어요. 근데 사과도 아니에요. 유감을 표합니다. 라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린우원의 발언을 전후 맥락을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해 한국형 진단키트의 신뢰성 논란을 초래했습니다. 본 보도는 첫 보도 이후 청와대와 당국의 해명 및 관련 업계 입장을 기사에 반영했지만 언론으로서 사실 확인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러면서 핵심이 이겁니다.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요거. 기사 수정 과정에서 주된 작성자가 아닌 기자는 기사의 바일 안에서 빠졌으며 해당 기자는 기사가 작성되는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한국일보가 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라고 글을 쓰셨어요. 유감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아니, 사과를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유감이야, 얼어 죽을. 물론 사과도 안 하고 있는 홍해결 씨보다 훨씬 언론의 책임감은 다하고 있지만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기자가 이 기사가 작성되는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대요. 이거 뭔 소리야? 그럼 그 기자 그러면은
이 한국일보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 정부 비판하는 기사는 기자들이 막 안 쓰려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누군가가 딴 사람이 써가지고 그냥 아무 기자 이름이나 그냥 돌려막기 해서 그냥 바이라인에 집어 넣어왔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이분들은 기자 이름 바이라인 돌려막기도 해요. 한국일보는 지금까지 그래왔다는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게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온라인 인터넷 기사로 뭔가 좀 속보를 써야 될 때는 말이죠.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가끔. 예. 뭔가 그 기자 바이라인을 쓰기도 그러니까 인터넷 뭔가 뉴스만 쓰는 어떤 무슨 담당 기자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온라인 뉴스팀, 인터넷 뉴스팀 이런 바이라인을 쓰기가 조금 창피할 때는 그냥 그 뭐 어떤 해당 출입처에 관련된 어떤 기자 이름을 그냥 상의도 안 하고 그냥 팍 박아버릴 때가 가끔 있어요. 그건 정말 급할 때. 진짜 무슨 뭐랄까 무슨 뭐 우리나라에 정말 큰일이 벌어졌을 때 그럴 때 속보 같은 거 전할 때 가끔 그런 때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도 딱 한 번 당해봤어요. 한겨레에서 경찰청 출입기자인데 제가 진짜 너무 일이 바빠가지고 도저히 기사 쓸 시간이 안 나요. 그러니까 안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대신 저한테 연락이 와요. 우리가 안에서 기사는 만져줄 테니까 허재영 기자 바이라인은 우리가 대신 써줄게. 지금 경찰청 지금 뭐 브리핑 출입하는 그 듣느라 바쁘지. 우리가 안에서 그냥 기사 쓸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한테 미리 알려줍니다. 이건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오케이 하죠. 에? 제가 한겨레 11년 다니면서 딱 한 번 겪어봤어요. 정말 급할 때. 근데 이 미국 FDA가 한국 코로나 키트 막 비난했다라는 것으로 알려진 기사가 이게 그렇게 막 기자한테 막 양해도 안 구하고 막 그냥 내부에서 대충 막 써가지고 기사 올릴 정도로 이게 급한 속보입니까? 에? 한국일보. 이게 그런 일이냐고요. 이건 유감이 아니라 진짜 편집국장이 무리를 일으켜서 사죄해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올려야지 무슨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오늘의 브리핑이었고요. 커피물 좀 내리고 여러분 좀 다시 좀 드릴 말씀이 조금 있어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허재현 기자입니다. 어떤가요? 네, 그 여러분들의 좀 반응을 좀 듣고 시사 바리스타 브리핑 편 여러분이 반응이 좋으면 뭐 이틀에 한 번꼴이라도 좀 자주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그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마다 제가 편당 3, 4만 원의 제작비가 들어요. 이게 외주를 맡기고 있거든요. 제가 편집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제가 편집해도 되는데 대신 저는 그럼 그 시간에 다른 취재를 못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유튜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취재 기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취재할 시간이 필요해서 편집은 이제 외주를 맡기고 있어요. 근데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진짜 최소한의 비용으로 3, 4만 원씩 들여서 하고 있는데 대신 여러분들이 자발적 후원금을 내주고 계셔서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유튜브로 수익이 안 나고 있어요. 유튜브 수익 허가가 아직 안 나고 있어요. 광고는 붙고 있는데 저한테 계좌로 그 돈이 입금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무슨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저한테 편지 뭐 코드 입력하라고 뭘 보냈다는데 저한테 몇 개월째 안 오고 있어요. 아무리 요청해도. 그래서 지금 계좌로 저한테 돈이 들어오는 거는 유튜브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0원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방송을 계속 하고 있는 건 다 여러분들의 자발적 후원금이거든요.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허재현 TV가 멤버십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가지 등급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민주, 평화, 통일. 민주가 월 5,000원, 평화가 월 12,000원, 통일 등급이 월 24,000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냥 민주 등급 월 5,000원 정도만 그냥 하세요. 예, 그래서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안정적으로 계속 유튜브에서 저한테 뭐 노란 딱지를 붙이거나 말거나 계속 안정적인 제가 콘텐츠를
생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적자를 면하려면 콘텐츠 하나당 그러니까 그 조회수가 1만 회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나오진 않거든요. 예, 뭐 3, 4천 회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걸 다 어디서 손실을 메우냐? 바로 여러분들의 멤버십 이런 가입해 주시는 거, 그리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계좌로 일시적으로 그냥 조금씩 넣어 주시는 거, 이런 걸로 제가 콘텐츠 비용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제가 뭐 큰 돈 벌고 있지도 않고 그냥 뭐 제작비만 간신히 맞추고 있는 수준인데 그게 어딘가 싶습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이렇게 멤버십 제도 운영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여력이 되시는 분들만 가입하십시오. 그리고 이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혜택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이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제 방송을 한 서너 시간 먼저 들으실 수 있는 어떤 혜택 같은 것 정도를 드리려고 계획 중입니다. 예, 조만간 아마 실시할 텐데 아직은 조금은 홍보 단계이라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시사바리스타 브리핑 편 여러분들 소감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반응이 좋으면 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재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